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은비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국립김해박물관 특집전 크리스탈 가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크리스탈, 수정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무색 투명한 광물, 혹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광물 보석, 아니면 조금 더 아시는 분들께서는 조명이나 혹은 안경이나 시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질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수정이라는 것은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역사책인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따르면 가야가 있기 이전인 변한 시기부터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구슬 장신구에 비해서 구슬로 만든 장신구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장신구에 비해서 구슬로 만든 장신구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던 변안과 가야의 경우에는 구슬 장신구 중에서도 수정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유독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크리스탈 장신구, 수정 장신구들을 주제로 해서 그때 당시의 변안과 가야의 아름다움과 미의식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전시의 일부는 꽃처럼 아름다운이라는 주제로 대형 프로젝터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정이 자라나는 모습이 꽃처럼 매우 아름답다고 하여서 꽃처럼 아름다운 돌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맑고 투명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수정이라고 부르는 명칭은 우리말로는 수정, 영어로는 크리스탈, 게르만어로는 쿼츠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두 얼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루스탈로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스탈, 수정하면 생각나는 다양한 키워드인 얼음, 꽃, 투명함, 다채로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전시의 주요 전시품 3건의 보물로 지정된 가야 수정 목걸이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여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네, 2부는 실제 유물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우아하고 영롱함이라는 주제 속 안에서 3개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수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산화규소라는 물질은 땅속의 뜨거운 물 속에 녹아 있다가 온도와 압력이 점점 낮아지면서 천천히 굳어져서 육각기둥의 결정 형태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는 종류와 양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6가지의 수정 색깔들을 2부의 입구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가장 일반적인 투명한 백수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한 노란빛을 띠는 황수정이 있습니다. 황수정 같은 경우에는 자수정이 열을 받아서 색깔이 조금 변하거나 백수정에 철분이 조금 섞이는 경우에 이러한 연한 노란빛을 띠게 됩니다. 금과 같은 빛깔을 띠고 있어서 예로부터 사오분을 올려준다고 해서 상인의 돌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자수정인데요. 자수정 같은 경우에는 철이나 망간과 같은 성분이 약간 섞이는 경우에 이러한 연한 보랏빛을 띠게 됩니다. 예로부터 고귀함과 부와 권력을 상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약재로도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의하면 수정 중에서도 백수정과 자수정 2가지만을 약재로 쓰였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장미 수정의 경우에는 티타늄이나 망간과 같은 성분이 조금 섞이면 이러한 연한 분홍색을 띠게 됩니다. 고대 로마와 이집트에서는 이 장미 수정을 주름을 예방하고 안색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록 수정 같은 경우에는 철이나 구리와 같은 성분이 조금 섞이면 이러한 연한 초록빛을 띠게 되는데요. 우연히 발견이 되어서 행운의 돌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연수정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이 조금 섞이거나 혹은 자연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서 색이 조금 흐릿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고대 로마나 켈트 쪽에서 이를 액마기 부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채의 수정들이 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주로 백수정을 많이 사용을 해서 장신구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변환과 가야에서는 이러한 백수정을 이용한 장신구들이 매우 다량으로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백수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정 장신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관식에 사용하거나 목걸이, 팔찌, 바을지 등을 다양한 형태의 장신구들을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둥근옥이나 다면옥 혹은 고분옥 등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수정 장신구들을 2-1부 투명한 아름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2-2부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영남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되는 수정 장신구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수정은 아주 오래전 신석기 시대부터 도구로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신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세기경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서북한 지역의 낙랑무덤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주로 육각형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러한 정육면체의 수정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를 다듬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 변환과 가야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탁한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교역을 통해서 수입을 해왔거나 혹은 원석을 들여와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평양 서감리나 정백리 유적 등에서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 한반도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김포 운양동이나 가평 대성리, 오산 수청동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수정 장신구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수정 장신구들 또한 변환과 가야를 둘러싼 영남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투명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로 여러 면 옥을 만들다기보다는 주로 둥근 옥이나 혹은 주파날과 같은 모양의 주산옥들을 많이 만들어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신구를 만들 때 수정의 비율이 조금 적은 반면에 색이 조금 다양한 유리구슬이나 만호, 환옥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이렇게 수정 장신구들을 만드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3부는 다채로운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수정 장신구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환과 가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리스탈, 수정으로만 만든 장신구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는데요. 이와 함께 다른 유리구슬이나 만호, 환옥 등과 함께 엮어서 만들어진 장신구들도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수정 장신구들을 2-3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3부는 빛나도록 정교한이라는 주제로 수정옥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단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산재에서 원석을 채취를 하고 이를 작게 두드려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작아진 형태의 돌들을 숫돌이나 거친 가죽 등을 이용을 해서 작게 만들고 적당한 사이즈의 모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3단계에는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수정옥에 철제 도구 등을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고 연한 가죽이나 연한 숫돌들을 이용을 해서 광택을 내는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영남 지역에서는 수정옥과 제작과 관련된 그러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지 않아서 현재는 김해 농소리에서 출토된 수정 원석과 함께 보성 도안리 석평유적에서 출토된 수정옥 제작과 관련된 도구들을 참고 자료로서 함께 전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성 도안리 석평유적에서는 여러 가지 숫돌과 함께 수정제 미완성품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네, 제4부는 금보다 고귀환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된 가야의 수정 목걸이 3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한꺼번에 가야의 수정 목걸이 3점이 보물로 지정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김해 양동리 322호에서 출토된 가야의 수정 목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동리 270호 무덤에서 출토된 수정 목걸이, 그리고 김해 대성동 76호 무덤에서 출토된 목걸이가 있습니다. 3점 모두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322호에서 출토된 수정 목걸이는 100여 점에 해당하는 고분옥들이 아름답게 엮여져 있고요. 270호에서 출토된 수정 목걸이는 오로지 수정만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매우 정제된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해 대성동 76호 무덤에서 출토된 목걸이는 수정 여러 면옥과 함께 만호, 유리구슬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매우 다채로운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국립김해박물관 특집전 크리스탈 가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얼른 국립김해박물관으로 오셔서 더위도 이겨내시고 가야와 변환의 수정 목걸이들을 감상하시면서 맑고 깨끗한 변환과 가야의 아름다움까지 흠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